매년 11월 중순에서 5월 말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최근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불안하다고 답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발생의 원흉으로는 중국이 꼽혀왔지만 국내 발생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 발전소는 2022년까지 7기가 더 늘어납니다. 오늘 특이한 기자들에서는 석탄 발전과 미세먼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예,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들 해보도록 하죠. 앞서서 이제 석탄 발전소 얘기도 해줬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미세먼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중국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뭐 베이징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난리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중국 베이징은 미세먼지 때문에 몸살을 굉장히 앓고 있습니다. 스모그 경보가 발령이 되면서 그 외부 활동이 자제되는 것은 물론 고속도로 통행이나 항공기 활주로 운영까지 약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주 한반도 상공의 바람은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반대쪽, 즉 북동풍이 불었습니다. 중국 미세먼지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그 미세먼지와 초미세 농도의 먼지는 한때 나쁨을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예. 이달 초에도 미세먼지 문제가 좀 극심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중국 등 국외 요인보다는 국내에서 발생한 문제가 더 컸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그 서풍이 불어오는 봄철과 다르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발생한 미세먼지가 그 한반도 상공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분석 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는데 이번 달 3일부터 6일까지 미세먼지 기여도를 보면 국내가 최소 55%에서 82%, 국외 요인이 최소 18%에서 45%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봄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했던 기간에는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이 32%에서 69%까지 됐었거든요. 그때와는 좀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중국 쪽에서 이제 바람의 방향이 서풍으로 변경이 됐고 중국의 남방 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저래 악재가 쌓이네요. 예,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석탄 발전소 얘기가 나왔으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총 61기의 석탄 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석탄 발전소에서 한 해 동안 48,000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약 14%가 석탄 발전소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석탄을 태워야 되는데 그때 이제 불가피하게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석탄 연료를 저장해 놓는 저탄장에서 바람이 불면 석탄가루가 날리면서 발생하는 것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석탄가루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석탄을 태우면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그리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많은데요. 발전사들이 최신 집진 설비 등 환경 설비를 갖추고 그리고 이제 석탄가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저탄장을 옥내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석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좀 저감시키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미세먼지 저감 조치와 관련해서는 지난주에도 발표가 있었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에 대한 실효성은 그러면 어느 정도입니까? 정부가 처음에 이제 올 봄부터 시행한 거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오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노후된지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단했었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정부의 처음 논리는 오래됐으니까 환경 설비가 그만큼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래된 발전소부터 가동을 중단해서 예. 그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라는 건데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실제로 이제 4달 동안 시행을 했었는데 효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노후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면서 저감된 초미세먼지는 충남 지역이 487톤, 경남 474톤, 강원도가 94톤 등 1,055톤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발전을 중단한 노후 석탄 발전소가 이 지역에만 분포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앞으로는 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 방침이 조금 달라집니다. 지난주 발표됐던 환경부 브리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년에 3월부터 6월까지 그 가동 기간이 오래된 그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5기를 가동을 중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가동 연한이 아니고 실제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양이 많은 발전소로 그 셧다운 대상 발전소를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가 보니까 가동 연한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배출 기준 그리고 이제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기준을 조금 바꿔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런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석탄 발전소도 지금 셧다운 얘기가 나오는 판에 오히려 새로 지어지는 석탄 발전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좀 정책상의 엇박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6기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에 1기가 더 지어지고 있습니다. 총 예. 7기를 더 짓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뭐 탈석탄 중심의 에너지 전환하겠다 한 정부 방침과 배치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게 이전 정부들에서 수립된 계획이 확정이 됐고 이미 공정률이 너무 많이 진행돼서 중단을 할 수 없던 상태였다라면서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상이다.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다만 공정률이 낮았던 석탄 화력 발전소들은 그 LNG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NG 발전소로 이제 연료를 전환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발표된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있는데요. 그 초안에서도 이제 당분간 그 석탄 화력 발전소는 더 이상 짓지 않기로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그 로드맵 초안을 만든 위원장님을 제가 만나 뵙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방향은 CO2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서서히 석탄 발전을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가동 제약이나 기타 다른 제약을 통해서 그 가동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줄여 나가고 또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발전 설비를 바꿔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분간 석탄 화력 발전소가 느는 건 맞지만 그거는 이제 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현상이고 전체적인 방향 자체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맞춰져 있다. 뭐 이런 설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또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철이 되면 전력 수요도 지금보다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석탄 발전소를 갑자기 가동 중단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그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석탄 발전소 61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 설비 용량이 약 36.8 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설비 용량을 한 100기가와트 정도라고 보면 그 거의 한 40%에 육박하는 설비 용량.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가 그 정도의 전기를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봄이나 가을은 전력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 석탄 화력 발전소를 조금 가동을 중단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사실 문제는 이제 겨울철입니다. 여름철은 중국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넘어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요인이 적은데 겨울철에 이제 중국에서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석탄을 많이 떼고 또 최근에 중국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비싼 뭐 가스 발전보다는 석탄을 연료로 예. 많이 난방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난방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기가 모자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 과연 석탄 발전소를 끌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런 것은 약간 미지수로 보입니다. 이게 미세먼지 배출량뿐만 아니라 해당 어떤 지역의 그 전력 수급 상황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도 전기가 부족하게 되면 석탄 발전소를 풀가동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다 보면 앞으로 글쎄 얼마나 더 좋아질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세먼지가 직접적인 우리 삶이나 건강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저도 헤드라인으로 보기만 했습니다만 그 설문조사에서 국민응답 중에 방사능보다 그러니까 그 공포심이 1.5배 더 높다 미세먼지가 맞습니다. 뭐 이런 헤드라인도 봤었는데
어쨌거나 좀 해결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런 미세먼지 요인을 막을 수 있는 국내 안에서의 대책들은 추가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뭐 디젤차 운행 제한, 차량 예. 이부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국민들의 어떤 자율적인 참여가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석탄 발전 가동을 줄이면 미세먼지가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는 것도 확정이 된 상태인데요. 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전력 수급 순서를 먼저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 수급 순서는 가격이 싼 발전기부터 먼저 돌아가기 때문에 가장 가격이 싼 석탄 발전소가 가장 먼저 가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급전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환경성을 고려한 환경급전으로 바꿔야만이 근본적으로 석탄 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을 좀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적 처방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게 가동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지적이고요. 예. 다만 이제 가격이 가장 싼 건데 그걸 이제 비싼 발전기로 돌리게 되면 발전 단가가 올라가고 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세먼지 공포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이뤄서 전기요금을 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배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라도 원전 이용을 좀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얘기를 해줬는데 만약에 정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됐을 때 미세먼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뭐 합의는 이끌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마저도 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참 복잡한 사안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 부분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죠. 박경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